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오후인데요. 이 영상은 언제 방송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29일, 30일, 31일 해서 29일, 30일, 31일에 해서 문재인과 양아치 정권이 저지르는 악법은 문재인을 칠 것이다. 즉 문재인이 몰락의 완전한 분기점으로 갈 것이다 하고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고고 TV는 정치를 좀 알아요. 고고 TV는 제 인생 자체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 무역 상사를 한 사업을 한 사람인데 재작년에 완전히 정리를 했어요, 사업을. 그런데 주위에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몇 명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아직까지 몇 명이 데스크를 차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사회 지금은 팔다리 다 잘리고 실업자 신세지만은 그래도 과거의 내 경험을 가지고 한번 문재인을 치는데 한번 들어와 보자. 일반인으로서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들어간 방송이다 하고 1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1년쯤 됐어요. 그런데 요새 느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언더운동권이었어요. 입학하기 전부터. 그리고 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잠깐 하다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치워버렸고 또 그 이후에도 저는 사회적인 고찰을 나름대로 많이 한다 했어요. 그거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50대, 60대들은 정치적인 인간형들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그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과정이 있었고, 또 민주화를 갖다가 체험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세대가 50대, 60대입니다. 70대 초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오늘 그러니까 29일, 30일, 31일 이 민주당의 폭거를 보면서 이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는 분기점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래통합당이 변하지 않으면은 도로아미 타불이 돼버립니다. 국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같이 또는 80년대 같이 거리로 나와서 혁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드시 국민들이 생활고에 찌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시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시위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시위가 되고 그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우파를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은 광장을 비워야 한다. 일반 시민의 봉기가 일어나도록 광장을 비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이번 영상은 다루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의 죽는 길입니다. 이 악법을 그냥 정광석같이 좀 통과시키고 있죠. 토론도 안 하고 소위도 안 하고 무슨 법인지도 모르면서 완력으로 통과시키고 있죠. 그죠?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일반 그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자충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충수가 아니라 묘혈을 파는 겁니다. 문재인과 이 정권에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는 4년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의회 권력 4년을 가질 수 있어 이러는데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대권을 찾아오면은 본격적인 방송을 하기 전에 고고TV가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직관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팩트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상을 못하려면은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방송을 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고고TV의 후원자가 좀 돼주십시오. 그리고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TV는 타 우파 유튜브 방송과 같이 ARS, 자율구독료, 정기이체, 후원제, 회원제, 그리고 물건 파는 방송이 아닙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이 유튜브를 갖다가 돈 벌려고 들어온 방송은 아니에요. 그런 어느 정도는 용기가 나야 되는데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니 내가 하는 육신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자를 열어보면 오늘 어떤 분이 5만 원 보냈네, 10만 원 보냈네, 또 며칠 있다 만 원도 보냈네, 2만 원도 보냈네. 그걸 보면은 제가 용기를 얻게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얘네가 임대차 3법 악법이죠. 그 다음 취득, 양도,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다 그냥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시켜버렸죠. 세금을 다 30% 이상씩 작년보다 더 내고 계시죠. 1분기, 2분기 때는 종부세가 포함되면은 1분기보다 두세 배가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를 갖다가 금지를 시켰어요. 거래 금지. 그죠? 부동산 거래 금지에 그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지금 때린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거주 이동의 자유를 금지시켰어요. 거주 이동의 자유. 국민들의. 그 다음에 뭐예요? 전월세. 집 가진 자와 집 가지지 않은 자에 전쟁을 붙여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 개 다 합하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버렸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버렸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싹 막아버렸다. 이 정권은. 그래서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이번 방송은 문바들이 망하기를 바란다 하는 방송입니다. 문재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 천하의 양아치 같고 성냥이 같은 문재인을 아직도 지지하면서 지지율을 40%를 주고 있는 문바들과 바퀴벌레 같은 문바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며 문재인을 옹호하면서 너네 인생을 조져버려라 하는 방송입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문재인 같은 저는 항상 1회부터 그랬습니다. 1회. 고고TV 개국연 썰을 들어가 보시면은 1회 방송. 제가 왜 문재인을 치르고 들어왔는지 그게 돼 있어요. 자자자자자장 음악 깔면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예상이 다 맞아요. 1년 1개월 전의 예상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이 부동산은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양아치적으로 전 국민한테 고통을 주리라고는 그 정도는 예상을 못했어요. 요번에 7월 말에 오늘 내일 악법을 통과시킬 부동산법 그것도 있지만 공수처법은 어차피 저놈들이 하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부동산법을 보면서 제가 진짜 까무러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하고 애들이 결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굉장히 양아치적인 정권이에요. 저거는 국민들을 위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문바들과 문재인을 옹호하는 홍위병들은 문재인 잘한다고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저는 참 정오를 싫어해요. 문바, 좌파, 문재인을 옹호하는 너희들은 지옥으로 빠져라 하는 거죠. 지옥으로 빠질 겁니다. 지옥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별수를 다 했죠. 그러나 시장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완전한 공산국가로 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2년 후에. 그런데 시장의 역습이 있을 것이고 돈과 자본의 논리는 정부를 쳐요. 우리가 뭐 미국 같은 정부예요? 미국까지 돈이 많아 솔직히 기축통화도 없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저지르는 이 사태는 모두 다 문재인을 치는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만 다루는데요. 신문에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임대를 한 채라도 내시는 분들이 고고TV를 시청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내 집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해? 내가 들어가 살지도 못하게 팔지도 못하게 그리고 전월세금도 못 올리게 해. 그러면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데 나는 뭐야? 그죠? 그건 어떻게든지 문재인의 정책에 피해가려고 그러고 세입자들한테 문재인이 말한 너희 집주인의 의무를 지켜라 책임을 지켜라 악법을 통과시키므로 그걸 갖다가 세입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건 인간의 100% 본능이죠. 그죠? 내가 이때까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던 이런 재산을 마련해서 나이 먹어서 또는 젊더라도 40, 50대더라도 내가 조금 그래도 여유롭게 살게 했는데 이걸 뺏어버려?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시장의 본능이죠. 그래서 인간과 시장의 본능이 문재인의 부동산 악법 전쟁을 친다. 문재인은 망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당장
8월 4일 날까지 얘네들이 뭐 본회의에서 부동산 악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 그러는데 아직 닷새나 남았어. 닷새나. 그 이후에는 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부동산 악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당분간은 조용하고 하지만 시장이란가 집주인이라든가 자본의 역습은 엄청나게 교모하고 정리하게 정치하고 색이 있게 부동산 악법을 칠 거예요. 독일에서 벌써 증명이 됐어요. 독일, 프랑스에서. 10분 했네요. 지금 봐요. 세입자들 면접 보겠다. 월세를 낼 수 있는지. 그죠? 면접 보겠다. 그 다음에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안 나가려고 지은 거죠. 부동산 입법 그 전월세법이 악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그러니까 8월 4일 날 실효되려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자. 어떻게 하느냐? 방법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신문에 계속 나오는. 그 다음에 계약갱신 거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식이 들어가게 하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가게 하고 우리 결혼하는 애들이 들어가 살게 하면 끝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세 대출 연장을 거부하겠다. 이거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갖다가 보증을 은행에서 전화하고 이런 데서 와서 우리 그 전세 대출 보증을 못 하겠어요. 전세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세입자 안 받겠어요 하면은 얘네들은 끝나는 거예요. 연장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나가라는 소리야. 그럼 얘네는 법대로 합시다. 문재인 각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 나쁜 놈이라는 게 문재인이가 지가 부동산을 폭등시켜놓고 박근혜가 폭등시켰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고, 그죠? 나를 찍어주세요. 내가 너희 서민들을 위해서 6억 이하는 또는 저가의 그 집들은 재산세를 못 인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결국 걔네를 다 죽어요. 문바들이. 근데 문바들이 요새 지금 더 많이 삽니다. 그러면은 그 은행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 설정을 절대 안 해준다. 집주인이. 그 법도 바꾸려 그럴 거예요. 얘네들이. 바꾸려 그래요. 틀림없을 거예요. 무조건 하게 할 거야. 폭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저 돈도 없는 애를 내 집에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가 무조건 그걸 보증을 해줘야 돼. 못해. 그 다음에 폭동이죠. 그러면 지금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법대로 하자. 문재인 각하가 우리 걸 이렇게 해줬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우린 고소하겠다. 임차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되지도 않아요. 보세요. 그리고 독일을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입자의 천국이라 그러죠. 독일이. 독일과 프랑스는 좌파 국가예요. 여러분 좌파 국가. 서구와 같은 100%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우파 국가가 아니고 좌파 국가예요. 얘네들이 임대료 등을 갖지게 국가나 조합이나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죠. 국가하고 지자체가 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국가나 조합에서 일정 가격을 올릴 수 없게 했다. 임대차에서. 그러니까 그냥 오만 주요 도시에서 말이죠. 임대를 놓는 집주인이 급감을 해버려요. 내가 살지 미쳤다고 임대료를 나? 손해인데 이자 따져도 손해고 집 고쳐줘야 되고 세금 내고 손해잖아. 그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왜 그 집에 가서 세금도 내고 내가 사는 집도 세금만 내. 난 한 곳에 가서 세금만 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집수가 급감하니까 새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면접을 본다. 면접을. 너희들 갖다가 성실하게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요 부동산 악법에서 전세가 앞으로 점점 없어집니다. 그거는 100% 명확관한 거예요. 이 법을 고치기 전에는. 최고로 잘해놓은 전세제도를 문재인이하고 문바들이 없애는 거야. 니네 타격 한번 받아봐. 너희들 조질나게 한번 망해봐 하는 게 고고TV 논조인데 요거는 3개월간의 임금과 너 3개월간 임금 받은 거, 여권 사본, 은행 신용 등급까지 와.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집을 세를 줄 거야 하고 독일에서는 했죠. 자기 소개서도 가져와. 자기 소개서. 넌 어떻게 자랐으며 어느 가정에서 자랐으며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고 돈을 벌 비전이 있냐. 그래야 우리가 너희한테 월세를 주겠다. 너 담배 피냐? 애완동물을 키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까지 다 물어봐요. 지금 독일에서는. 며칠 전에 말이죠. 세입자 공고 모집 공고 나오는 그 우스개 같은 걸 올렸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내가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면접을 안 보고 그러면 1차, 2차 면접을 안 보면은 대학교 나왔니? 안 나왔니? 너 직업이 뭐니? 아니. 이런 거 안 하면은 집세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집값이 전월세를 내는 게 급감하다 보니까 57%가 뛰어요. 그래 얘네들이 또 그 57%가 뛰니까 금방 57%가 월세값이 임들어갖고 폭등을 하니까 10년간 그랬대요. 폭등하니까 베를린 독일에 대해서는 그냥 세입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건 내가 갈래? 내가 갈래. 지금도 당장 그 일어나고 있죠. 월세 전세가 하나 나와 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달려가서 전세 계약하려고 난리죠. 우리나라는 더 할 거예요. 독일보다 우리가 국민성이 낫습니까? 솔직히 조선 한반도 5천년 동안 굶고 형편없이 살다가 박정희 때문에 이제 산 게 50년뿐이 여유롭게 못 살고 있는데, 응? 그래 얘네 또 다른 법을 만들어. 5년 동안 말이지 너 임대료 갖다가 못 올려. 대신에 기준 임대료에서 한 번만은 20%까지 올릴 수 있어. 그럼 5년 동안 한 번 동안은 못 올리는데 그전에 20% 올려 이렇게 된 거야. 독일에서는. 그럼 얼마야? 1년에 뭐야? 4%씩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얘가 추미애하고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요? 2년에 5%만 올린다. 그거를 받아들이냐 이거지. 이자도 안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수리해줘야지. 그죠? 이자가 아니라 마이너스인데 왜? 세금을 내잖아. 세금으로 한 달에 1년에 몇백 몇천씩 뽑아가니까 그 임대료 5% 받아 5% 올려가지고는 봉창이 안 되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바들은 좋다는 거야. 드디어 우리보다 상대적인 부자와 진짜 부자들을 조지는구나. 우리가 살만 났어 이러지만 웃기지 마라 문바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원고에 또 반동운동도 했어. 우리 이건 4년 했죠. 4년. 이게 지금 위헌 소송도 들어갈 거고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본의 역습과 시장의 역습과 집주인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이가 망하는 코스다. 이번에 부동산 악법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정과스카 같이 통과시킨 것은 지들도 모르는 것을 문재인은 쩝쩝하고 이제 내 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냈어. 부동산 규제 더 하나 꺼내서 줬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